하지만 진짜 중심은 바로 팬분 여러분. 캐더의 과학 속으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케플라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시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케플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케플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요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또 팀명이 아예 과학자인데. 예, 그래갖고 진정한 케플러를 찾아서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행복한 날입니다. 9인조로 활동하시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신데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케플러라는 그룹에 대해 소개할 수 있을까요? 케플러는 네. 2022년 1월 3일에 와다다라는 곡으로 데뷔한 9명의 소녀가 뭉친 팀이고요. 네. 걸스 플래닛이라는 음. 프로그램으로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오디션 프로로 시작을 한 네. 이 이제 신곡 갈릴레오가 사실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동시대에 살았고 둘 사이에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미있는 지금 조합인 상황인 건데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은 제가 두 분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볼게요. 네. 우리 마시로 지금 부 리더를 담당하시고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부 리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 리더란 무엇입니까? 저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굿 리스너로서 네.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주고 이것이 리더의 자세다. 그렇군요. 제 리더십. 생각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현님 네, 메인 보컬 네. 약간 승부욕이 확실히 강하신 것 같아요. 막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훌륭합니다. 사실 승부욕 덕분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승부욕, 그럼요, 맞습니다. 리더십. 네, 두 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저는 이 둘의 얘기를 잘 듣는 잘 들어주시고 잘 오늘 잘 듣고 가시면 돼요. 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짱구 성대모사 잘하신다 그러던데. 맞아요.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엄마, 액션감을 쏴주세요. 오, 진짜 잘하신다. 똑같죠. 엄마!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니 5집이 나오시는 거죠? 네. 네. 요 앨범 소개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앨범 이름이 매직 아워라는 매직 아워. 이름인데요. 사랑 중심으로 지구가 사랑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마법 같은 순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사랑을 좀 중시하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이게 맞는 게 과학이 완전 사랑이거든요. 음.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 앨범이 사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랑을 중심으로. 네. 근데 실제로 우주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뭘 중심으로 돌고 있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주는 중심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허블 르메트르 르메트르. 법칙. 승부욕 발동? 뭐라고요? 허블 르메트르 법칙. 네. 둘 다 이제 과학자 이름인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커지는지에 대한 건데 중심이 없이 중심의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중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센터가 왜 있습니까? 센터 가운데니까. 그렇죠. 센터가 있어야 기준을 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진영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센터라는 거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이제 센터를 확실히 알 겁니다. 네. 요 경우가 이제 중심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무한한 케플러의 멤버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서 있고 우리가 어디를 보던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이러면 중심이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우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주의 중심은 없지만 재밌는 건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되게 멋있게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의 그 센터는 누굽니까? 이러면은 우주의 중심이 있습니까?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네. 네. 케플러에도 과연 중심이 있을까요? 모두가 중심이며 어디에도 중심은 없습니다. 딱 말해서 마지막에 딱 하는지. 하지만 진짜 중심은 바로 팬분 여러분. 완전 있어 보여. 그죠?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네. 그죠? 타이틀곡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갈릴레오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관찰하고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디스코 펑크 장르의 곡입니다. 아, 디스코 펑크. 갈릴레오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곡입니까? 되게 신나고 어. 뭔가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예쁜 척 할 수 있는 그 가사 중에 얼마나 더 예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끼 부리는 장면을 있거든요. 제가 가사는 봤어요. 네, 아. 팅 언니가 거의 야무지게 예쁜 척을 잘해요. 그러면은 9분이 그 가사가 나올 때 서로 예쁜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언니만. 아, 그거 한번만요. 요거 혹시 살짝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네. 살짝 지금 반주는 없는데. 그러면 갈릴레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좋아요. 건데 내가 가장 애정하는 갈릴레오 사랑이란 유노와 같이 증명해볼까 어때? 제가 음. 이제 케플러고 갈릴레오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케플러와 갈릴레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가 궁금했어요. 아, 실제로 이 두 분이 결국 둘 다 과학자인데 네. 어떤 관계인가? 네. 그 케플러는 개신교도였어요. 네. 개신교도. 그리고 천체역학의 창시자입니다. 네. 천문학자는 사실 관측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천연두를 또 앓으셨어요. 아. 그 후유증으로 이제 시력도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시력이 안 좋다라는 건 이제 천문학자한테는 너무나 큰 핸디캡이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6살 때 이제 대해성을 목격하고 천문학의 매료가 되시면서 천문학자가 되신 거죠. 핸디캡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천문학자가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는 천문학자로서 대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의미가 있죠. 그걸 다 극복하고 결국은 정점을 찍은 분입니다. 멋있다. 멋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돌에서의 차별점으로 가져가야 돼. 우리는 근데 핸디캡이 딱히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네? 핸디캡이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케플러는 개신교도였는데 갈릴레오는 카톨릭 교도였어요.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1590년대부터 1610년까지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케플러가 일단은 그 본인의 책을 쓰세요. 본인의 저서 우주 구조의 신비라는 책을 쓰시고 출판한 다음에 이번에 또 약간 인싸야. 책을 내니까 자꾸 나눠주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문학자들한테 내가 이런 책 냈으니까 봐라. 이렇게 나눠주는 인싸였는데 그때 이제 파도바 대학에 재직 중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책을 딱 보고 케플러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었겠죠 그 책에서. 그러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이 돼요. 원래는 모든 우주가 지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이라고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갈릴레오나 이제 케플러가 둘 다 동의를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많은 거야. 지구가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요 상황이라서 서로 이제 뜻이 맞으니까 서로의 과학적인 발견을 이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두 분이 서로의 어떤 공감대와 서로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가던 굉장히 어떤 선의의 경쟁이자 협력자였던 거죠. 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케플러라는 그룹에서 갈릴레오라는 곡이 나온 것 자체가 케플러라는 그룹은 이번 5집에서 갈릴레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네 좋습니다. 갈릴레오라는 곡 안에 이제 가사 재밌는 게 많은데 이 가사 한번 읽어주시죠. 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란 느낌이 와. 이 위대한 발견의 끝은 what? 꼭 너와 함께 알아보고 싶어 난.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란 느낌이 와. 아이돌이 과학방송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위대한 발견의 끝은 what? 이거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예, 그리고 꼭 나와 함께 알아보고 싶어 난. 여기서 나는 누구냐? 궤도죠. 예, 궤도와 함께 알아보는 케플러의 갈릴레오라는 곡입니다. 예,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대답해봐 친애하는 갈릴레오. 사랑이란 you know what? 같이 정해볼까 어때? 사랑에 푹 빠진 이는 아름다워. 지금 너와 나를 봐 얼마나 더 예쁜가. 좋습니다.
정의해볼까라는 문장은 제가 알기로 곡에 쓰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학은 정의하는 학문이니까. 노래 정의해볼까? 기념비적인 가사입니다. 정말 과학에 푹 빠져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사랑에 푹 빠진 이는 아름다워. 여기서 우리가 왜 과학을 배워야 합니까?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네, 이 우주를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보세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8만 년이 걸려요. 네. 우리는 너무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이 우주에서. 그럼 이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고 초라하고 먼지만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먼지만한 존재가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고 있어. 지구상이 아니라 물론 지구밖에 없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내가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내가 짱인 줄 알아요. 뭐 곰, 우와, 막 내가 짱이다. 악어란 뭘까? 내 이빨이란 뭘까? 그저 창백한 푸른 점에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네. 모든 동물들이 그냥 내가 짱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인간만이 우리가 작은 존재라는 걸 인지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이 작고 초라한 한 점 같은 곳에 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 보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지 않으면 이 우주, 이 외로운 우주에서 버틸 수 없어. 네. 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은 사랑인데 여기 보시면 사랑에 푹 빠진 일은 아름다워. 네. 과학에 푹 빠진 일은 아름답고 지금의 너와 나를 봐. 지금 과학을 보는 지금 파동 방정식을 계산하는 너와 나를 봐. 너무나 얼마나 예쁜가. 이게 과학 아이돌이 할 법한 쓸 법한 가사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푹 빠진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예쁜가 봐.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케플러라는 아이돌이면은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법칙이에요. 일단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행성은 보통 이렇게 원궤도를 도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케플러가 봤더니 원이 아닌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기존의 이 아이디어를 이제 무너뜨리는 원이 아니다. 타원이다. 이거를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제1법칙,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돈다. 이게 이제 1법칙입니다. 원 궤도는 초점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타원은 초점이 2개예요. 이 두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에 이제 보통 항성, 태양 같은 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원 궤도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이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이렇게 딱 쓸고 지나가잖아요. 이 면적. 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요 선분이 같은 시간을 휩쓸고 지나간 그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쪽은 많이 가고 먼 쪽은 조금 가겠죠. 왜냐면 그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네,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3법칙이 이제 조화의 법칙입니다. 그 조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의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요거는 흘려들어도 되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공전 주기와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이 어떤 수학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을 나중에 뉴턴이 합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케플러의 3법칙이다. 그래서 아이돌 케플러는 최소한 케플러 3법칙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대단한 정리하면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3법칙 조화의 법칙. 아시겠죠? 네. 이 세 가지 케플러의 법칙을 좀 알고 계시면은 아마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약간 중요한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갈릴레오 곡에. 그쵸? 이 위대한 발견의 끝은 와. 이게 정말 중요한 그 문장입니다. 위대한 발견의 끝. 위대한 발견의 끝은 what? 와. 왜 what일까요? 여기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수많은 질문들로부터 목적지에 도달했을 텐데 수많은 질문들의 결론이 결국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과학 그 자체예요. 네.
과학이라는 과학 그 거는 자체입니다. 그 답을 주는 학문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과학은 항상 정답을 말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수많은 예능들이나 교양에서 막 질문이 나오고 과학자가 띠딩 띵 띠딩 답은 이렇게 많이 했거든. 근데 실제로는 과학자는 질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숨겨진 가장 좋은 질문이 뭘까?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그 다음 질문으로 가는 길을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우리는 해답을 찾는 활동이 아니라 질문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왜냐? 그 수많은 질문들의 종착지 끝이 결국 또 질문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질문 주시죠. 진짜 조금 이거 어이가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저희 기디의 그 가사 중에 널 향한 사뿐한 랜딩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기디도 들어봐야겠다. 기디도 한번 불러주시죠. 요즘 뒤흔든 날 끌어당기는 강력한 나는 중력계 아우. 아, 중력이 나오네요 또. 네. 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뿐한 랜딩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사뿐하다. 소리가 나지 않고 가볍다. 예.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사뿐한 랜딩을 하면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달에서 어떨까?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랜딩을 했던 사람이 랜딩을 했던 유일한 천체가 달입니다. 사뿐한 랜딩. 소리가 나자 가벼웠느냐? 일단은 달의 중력 자체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벼웠겠죠?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주니까. 소리를 전달할 매질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 달의 랜딩은 사뿐한 랜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가사는 불 끄면 어둡고 불 켜면 밝다와 같다. 거의 그런 느낌이다. 아하. 아주 잘 쓴 가사다. 아주 상식적이다. 널 향한 사뿐한 랜딩. 너. 사람이죠. 네. 달보다 더 가볍죠. 더 사뿐했겠죠. 에? 달보다 더 가벼우니까 사람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와. 와, 와. 잘 썼다. 가사 잘 쓰셨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사집 음. 럽스토락이 네. 널 향한 강한 이끌림에 대해서 되게 지그러 은면적인 불시착을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은면적인 불시착 같은 그런 말이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불시착을 우주에서 불시착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우주에. 굉장히 재밌는 이 문장이에요. 운명적인 불시착. 먼저 불시착을 정의해야 되는데 불시착이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오! 곳에 정확해. 떨어. 계획에 없던 착륙입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착륙이죠. 근데 운명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계획한 필연적.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인 계획이 없던 착륙인 거예요. 재밌죠? 네, 역설을 갖고 있는 가사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가사인데 일단은 그 불시착하는 경우 실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많은 불시착이 있었던 곳이 이제 금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성과 화성이 바로 지구 옆에 있습니다. 물론 멀지만 과학자들이 금성에 탐사선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1961년에 러시아가 베네라 1호를 발사합니다. 7일 만에 고장이 나요. 그 다음에 미국이 발사한 메리너 1호도 발사 후 293초 만에 오류가 나서 도시로 추락하다가 자폭해요. 그래서 계속 보내봅니다. 1965년 베네라 2호가 이제 금성 근처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또 통신 장비에 고장이 나요. 3호가 드디어 금성으로 제대로 날아갑니다. 드디어 다른 행성 표면에 최초로 착륙한 인공 물체가 되느냐 했는데 사실상 또 추락을 했고 통신 두절이 돼요. 미국의 메리너 5호가 또 이제 금성 대기가 엄청 뜨겁다는 걸 또 알아냅니다. 또 러시아의 베네라 4호가 금성 대기를 관측하다가 또 신호를 몇 차례 보내다가 또 통신이 두절돼. 왜지? 5호, 6호 금성 근처에서 대기를 또 이렇게 53분을 버팁니다. 금성에서. 오래 버텼다. 그리고 51분을 대기에서 버티죠. 그리고 드디어 베네라 7호가 1970년에 금성 표면에 최초로 제대로 착륙을 해요. 오. 그 냉각 장치를 써서 23분을 버텼는데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을 합니다. 465도가 나와요. 네. 금성 자체가 완전 불지옥이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이 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얘가 일종의 이불이거든요. 금성은 이불을 너무 많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많은 탐사선들이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다. 금성 탐사를 했던 우주선이 운명적인 불시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계획했지만 계획되지 않은. 네. 그리고 저희가 탄생한 프로그램에서 음. 이제 시그널송으로도 부르기도 했고 저희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 555라는 곡이 555. 라는 곡이 이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뭐 자란 그런 소녀들이 같은 꿈으로 연결되어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곡이란 말이에요. 555. 실제로 진짜 꿈에서 음. 똑같은 꿈을 꾸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지. 요거는 이제 사실 수면의 과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각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실제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건데 네. 요게 독일 연구팀에서 한 번도 자각몽을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 뇌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우와. 자각몽을 꾸게 만든 실험이 있었어요. 와. 네. 그래서 원하는 꿈을 꾼 거는 물론이고 꿈 안의 내용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멤버들을 만나는 걸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오래된 이야기라 실제로 과학적인 접근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다. 사실 우리 꿈을 꿀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요 변화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요거를 이제 다른 뇌랑 연결할 수 있으면은 같은 꿈을 꾸거나 왜냐면 같은 형태의 그런 뇌 활동이 일어나면은 지금 비슷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꿈을 꾸는 거를 뇌를 딱 찍어서 뇌에서 이제 fMRI라는 걸로 이제 뇌 활성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면은 요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이런 장치를 만들거나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상과학에 머물러 있기는 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멤버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어떤 무언가를 하는 꿈속에서 연결을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요게 뭐 고간에 있나요? 아니요? 고간에 있는 건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면의 과학에서는 꿈을 꾸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질이 낮은 수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꿈을 꿔도 기억을 못하는 형태가 이 꿈을 꾸는 수면의 단계를 잘 거쳐서 갈무리를 잘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딱 깼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내가 꿈이 기억이 난다라는 상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깨버린 겁니다. 이거 자체가 수면의 질이 낮다라는 거고 멤버들 간의 연결은 현실에서 하시고 꿈을 안 꾸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래서 네, 양질의 수면을 취해서 현실에서의 건강한 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석 어떠셨는지 한번 우리 마시로님부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되게 쉽게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다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생활을 하셨던 분도 오늘 단어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사실 맞아요. 제가 벌써 최초의 외국 분이시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채연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묘하게 뭔가 다 설득당하고 가고 제가 과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 들으니까 더 관심이 생긴 기분이어서 역시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제자 한 명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과학 쪽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채연님. 과학 재밌어요. 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네, 저희 카메라에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한번 해주시죠. 엄지.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 네, 이 두 분 모시고 케플러라는 이름의 과학 아이돌, 네, 이번에 나오는 갈릴레오라는 신곡,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이제 열심히 또 무한 스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할까요? 궤도의 과학 속으로 안녕. 안녕.